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긴급 방문을 지금 조율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바이든이 방문이 성사되면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상징하는 거다 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완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뭐 호되게 당한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지금 뭐 지상전을 하겠다고 막 단단히 벼르고 전신회각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를 반드시 부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란도 그렇고 지금 뭐 이란도 계속 경고를 하는데 그 외신 분석 그다음에 아랍국들도 대부분 그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해서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그 출구 전략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수위로 맞추는 문제가 지금 올라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더 방점은 구호 문제, 가자지구, 인도주의적인 그 상황 악화 이런 거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리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쟁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지상군 투입 임박 얘기가 계속 나오고 대피 시간을 주고 뭐 3시간을 더 연장해 주고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상황, 최신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네. 직전에 블룸버그가 이렇게 짧게 분석한 기사를 하나 보냈는데요. 네. 쭉 뭐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제목이 그 글로벌 마켓 스테이블, 미국이 중동 전쟁 확산을 계속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기 상황에서 국제 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브링컨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바쁘고요. 그리고 네.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새벽에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바이든 긴급 방문을 지금 조율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매체는 바이든이 방문이 성사되면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상징하는 거다 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완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뭐 호되게 당한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지금 뭐 지상전을 하겠다고 막 단단히 벼르고 어제 또 전신회각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를 반드시 부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란도 그렇고 지금 뭐 이란도 계속 경고를 하는데 보면은 그 외신 분석도 이란도 지금 전쟁 확산을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아랍국들도 대부분 그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출구 전략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수위로 맞추는 문제가 지금 올라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더 방점은 구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가자지구, 인도주의적인 그 상황 악화 이런 거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리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전쟁의 극초반부터 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네. 굉장히 끊기고 힘들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로이터가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가자지구는 그 검문소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게 2개가 있고 그건 이제 막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 검문소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집트 쪽에서는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호물자가 지금 그 위에 시나이 반도에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몇백 톤 정도가 지금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브링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협상하는 초점이 이스라엘, 이집트, 그다음에 유엔하고 같이 해서 그 라파 검문소를 소통을 좀 다시 여는 쪽으로. 그래서 우선 미국 사람들도 지금 그걸 통해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미국 가자지고 있는 미국인들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면서 원래 미국은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자지구 난민들이 우르르 몰려올까봐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못 온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걸 보니까 라파 검문소를 곧 다시 열 모양입니다. 이제 그 협의가 막판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 라파 검문소가 열리면 사람도 그렇고 구호물자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호물자는 일단 이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네. 그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지금 거기 이제 그 가자지고 있는 외국인 그 여권 소지자들이 이제 거기서 나가려고 대기를 하는데 이제 그쪽이 아마 되는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 포함해서. 다만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가자지구 주민들이 나가는 문제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집트도 그거는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랍 국가들도 뭐 이집트 포함해서 가자 지구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 이제 북쪽 가자 시티가 이제 하마스 거점으로 보고 거기를 집중 공격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면서 거기 있는 주민이 한 110만 명인데 남쪽으로 대피해라. 그리고서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이 한 2번 데드라인 지나갔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하루 사이에 뭐 100만 명 막 움직일 수 없으니까 유엔 쪽에서 그건 무리하다 네. 하니까 이제 계속 지금 그래서 이제 지상군 투입도 뭐 날씨 탓이다 하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싸움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그 문제를 미국이 이제 계속 압박하면서 이런 그 이스라엘을 좀 자제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간다면은 물론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우리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떤 그런 네타냐후의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성급한 관측일 수도 있지만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네. 인도주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WHO에서도 어떤 언급을 했네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가자지구 북쪽 그 가자시티에 그 병원이 한 22개가 있고요. 네. 거기 지금 환자가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쪽에서는 지금 그 뭐 이제 이스라엘은 뭐 환자고 뭐고 다 대피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전 작전 시작되면 우리가 안전 보장 못 한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 쪽에서는 환자들을 어떻게 옮기느냐, 특히 무슨 뭐 중환자, 그 다음에 무슨 뭐 혈액 투석 환자, 그 다음에 임신 합병증 환자 같은 사람들은 뭐 병상에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강력히 규탄하면서 성령을 잇따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의료진들이 있는데 간병인하고 네. 그 사람들 얘기가 이스라엘 환자들 두고는 나 살자고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부분이 잔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어떤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심각한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몰아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대피령 철회하고 작전도 중단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유엔 총장도 거듭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유엔 총장이 조금 전에 인질 석방하고 구호품 전달 이런 것들은 결코 협상 카드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거듭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알자지라하고 그 타임 오브 이스라엘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이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기습받고 그 다음 날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그 대부분의 뭐 물 전력 공급 다 끊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자 지구 남쪽에 대한 물 공급은 어제부터 재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설득한 게 가자시티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물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그게 어떤 그 이동하도록 하는 어떤 유인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아마 그게 먹힌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도 조금 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뭐 지상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타냐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회가 첫 소집해서 반드시 부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칼을 뽑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기습당하고 뭐 이스라엘 정보부가 무슨 뭐 전혀 몰랐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를 좀 주저앉히는 거를 과연 어느 수위에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안보리에 제의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러시아가 뭐 상임이사국이니까 해서 빠르면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이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제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안보리가 15개국이죠. 우리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게 채택이 되려면은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해서 9표 이상이 돼야지 이제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즉각적인 휴전 촉구, 인도주의 구호 뭐 허용하는 내용인데 글쎄요. 지금 뭐 러시아, 중국도 지금 즉각 휴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지 이제 궁금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안보 인도주의 차원의 그런 내용 결의안이 담겼는데 미국이 이걸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임 이사국 5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한 나라라도 네. 이제 거부권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미국한테 이제 그 키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최소 9표의 찬성이 있어야 네. 되고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런 그 즉각 휴전, 인도주의 구호 네. 이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조금 미국이 좀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결의안을 논의하고 뭐 채택 투표 여부도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조금 이제 오늘 뭐 좀 상황을 좀 보죠. 이런 가운데 또 중국 중동 특사가 이번 주에 중동을 방문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휴전 문제라든가 민간인 보호 같은 거를 논의한다 해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저께 사우디 외교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중국 외교부 발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이 자위권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또 왕이가 비판을 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사우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단한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그 하마스가 이렇게 기습한 것 중에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마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 협상을 하고 사우디 쪽에서 또 굉장히 지금 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마스가 아차 싶으니까 이제 제동을 건 걸로 그렇게 분석들이 됐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또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사우디가 AFP 그 보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걸 또 미국에다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블링컨이 어제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리야드 가서 빈 살만 왕세자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국무부 성명을 보니까 민간인 보호 그다음에 중동 안정 증진에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해서 좀 사우디 쪽에서도 좀 이렇게 미국의 그런 확산 방지 노력을 좀 그 동참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블링컨은 이스라엘을 다시 네. 방문할 지금 뭐 블링컨이 예정이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앞서서 요르단 가고 이스라엘 갔다가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차례로 가서 이제 아랍국들이죠 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어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간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동안에 이제 아랍국들의 그런 하고 합의한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쪽에 전달하고 더 확전시키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란 외무장관 움직임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란 외무장관이 네. 어제 도하에서 하마스 정치국 책임자를 만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하마스 쪽에서도 만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는 뭐 일체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지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고 나서 그 하마스 고위 당국자가 이란 당국자하고 공개적으로 만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남이 공개된 걸 봐서도 뭔가 그래서 이란이 지금 계속 그 이스라엘이 지상작전 하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 경고성과 더불어서 뭔가 좀 이란도 조금 이렇게 좀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뭐 외신들 분석은 이란 역시 전쟁이 퍼지는 걸 원치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있는 그 병력을 이스라엘이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좀 옮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떤 압박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인데 어쨌든지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쪽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뭐 교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전선이 또 그쪽까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한다 안 한다는 아직까지는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 헤즈볼라가 아주 본격적으로 여기에 가세해서 참여할 경우에는 그런 이게 다른 지역까지 그렇죠. 퍼질 수가, 네. 헤즈볼라도 지금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는 거다 하면서도 네. 본격적인 그런 그러니까요. 개입 움직임 조금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란과 헤즈볼라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네. 그 서로 어떤 이스라엘의 그 지상 작전을 에 대한 그런 거 경고가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계속 억제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인도주의 구호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특히 미국이 그걸 이렇게 앞세워서 어떤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중동 분쟁과 관련된 소식들 아주 최신 들어오시기 직전까지도 업데이트된 내용들 네. 지금 전해주셨고요. 좀 다른 얘기를 요건 마무리가 됐고 다른 얘기를 좀 네. 해볼까요? 네, 중국의 IMF 의결권 확대, 미국 견제로 무산 이 얘기 어떤 얘기죠?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GDP인데 지금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IMF 의결권은 6.4%밖에 안 됩니다. 2010년에 그게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17.4%가 좀 넘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도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제 일본이 6.4, 한 5%,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 독일이 한 6%가 조금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표결권이 1.8%, 아, 1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브라질, 뭐 이런 그 남아공 같은 신흥국들이 이제 2010년에 그 표결권 결정할 때하고 비해서 지금 우리의 경제 비중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IMF 연차 총회 열리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표결권을 만약에 올리면은 그 경제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해서 여기 또 G7도 동조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결국 중국 뜻이 무산이 됐습니다. 아, 제니 옐런 장관이 일률적인 쿼터 조정. 그런데 그렇죠. 이걸 밀어붙인 거군요. 무슨 뭐 GDP 비율로 해서 뭐 조정하다는 중국 입장은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도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IMF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회가 최고직 의결기구인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 석을 더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표결권 조정 문제를 이번에는 이렇게 끝났지만 2025년 6월까지 집행위가 새로운 방안을 한번 마련합시다 하는 식으로 좀 절충을 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좋습니다. 뭐 계속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결국 IMF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또 그 와중에 G20 회담도 열렸는데 공동 성명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네. 전부 그냥 의장 뭐 요약 같은 걸로 해서 여전히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양극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부터 전해주신 소식 보면 정말 공동성명이 안 나왔다라는 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IMF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무서워하는 현상이 물가는 안 잡히는데 침체가 오는 현상,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네.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데 IMF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 내에서 이제 33개 주요국 금융기관 한 900개 대상 네. 동상으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이제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뭐 회복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네. 이 한 900여 개 금융기관 가운데 한 60여 개 정도가 자본 수준이 너무 낮다. 그렇게 그 경고를 했습니다. 전체 은행이 한 5분의 1 정도고 글로벌 은행 자산의 한 36% 정도가 보통주 자본 비율, 그러니까 CET1이라고 하죠. 네. 이 기준이 7%인데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른바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도 중국, 유럽, 미국 다 포함해서 몇 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CET1 비율이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고 특히 중국 그 은행들의 그 하락폭이 가장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IMF 통화자본 시장 책임자 얘기가 전반적으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 위험도 상당히 하방 위험 쪽에 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융 부문 규제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지만 국제 수익률 급등 때문에 이제 긴축 효과도 네. 있고 그다음에 금융 여건 안에서의 긴축도 최근에 좀 비교적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요동치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뭐 시스템적인 위협으로는 보지 않는다. 네. 이런 언급을 네, 그렇습니다. 했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뉴스 2개 남았는데 더 우선적인 거 하나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 IOC 위원장이요. 네. 그 e스포츠 대회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 위원장 얘기가 전 세계 e스포츠 게임 인구가 30억 명이고 그 가운데 한 5억 명 정도는 아주 열렬한 애호가다. 그리고 대부분이 34세 미만 젊은 층이다. 그러니까 이제 IOC가 젊은 층한테 좀 더 어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IOC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미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라는 걸 해서 그 당시에도 뭐 레이싱 게임이라든가 그 야구 게임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 e스포츠 대회가 있었거든요. 정식 종목 있었죠. 채택돼서. 네. 근데 입장권이 제일 비쌌다고 합니다. 그것도 막 우리나라, 사기가 네. 힘들어가지고 어. 막 복권식으로 뭐 추천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굉장히 잘하고 그렇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 네. 이제 올림픽 게임이라는 게 이제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이제 머리 쓰는 게임도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그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이제 IOC도 편승을 뭐냐면 뭐 시대적으로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결국은 이런 뭐 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e스포츠 대회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고요.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볼 만하고 하나 더 가죠. 네, 탈레반 얘기 해주세요. 중국 1대1로 포럼 참석 어떤 얘기죠? 내일부터 이제 1대1로 그 정상회담 네. 열리죠. 푸틴도 네. 참석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탈레반 산업장관 대행이 여기 참석을 하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투자자도 만나고 그 아프간 초대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프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광물질도 많고 중국이 이미 들어가서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프간 동북부에 그 회랑, 와칸 회랑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지금 그 핵심에서 이제 중국이 여기다가 도로도 막 건설하고 하는 모양인데 일단 중국도 지금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계속 강화를 해왔습니다, 관계를. 그리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그 주요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제 대사도 부임시켰습니다. 결국은 그 광물 자원, 전략적인 요충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이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